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재테크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재테크를 할까요? 주식도 아니면서 연 10% 이상 나오는 상품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채권입니다. 아마 돈 파는 가게 고객분들 가운데서도 또 채권형 상품을 추천받아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 많으신데, 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채권에 올인할까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부자들에게.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는 무엇입니까? 미국 주식일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40.1%가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1% 해외 채권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채권 그리고 해외라는 거죠. 자, 부자들은 그렇다면 채권을 왜 좋아할까요? 채권을 좋아하는 근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보다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예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죠. 주식은 위험하니까 안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은행 이자는 너무 심심하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높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수익률은 연 한 3에서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쯤이었나요? 올 초였죠. 버블 시대 투자 전략, 앞으로 금리 인하 등등으로 시장의 유동성, 즉 화폐, 돈이 많이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이제 버블도 걱정하죠. 자, 이때 우리가 버블 시대 투자 전략으로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 가운데는 안전자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채권형 상품은 바로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안전하면서 예금보다 이자는 높은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자, 그래서 이 채권형 상품 또는 채권 투자를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허리, 미드필더라고 하죠. 수비와 공격 라인을 제외한 가운데 몸통 허리. 이 허리가 단단해야 수비도 안정적이고 또 공격도 강하죠. 따라서 이 중간 라인에 있는 상품, 이 중간 라인에 있는 이 자산이 단단해야 위기가 있을 때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찬스가 날 때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채권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아까 해외 채권, 해외 채권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렇다고 뭐 필리핀 채권이겠습니까? 바로 달러 자산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규제, 무역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또 원화 베이스에서는 달러가 계속 이제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죠.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는 또 해외 특히 달러가 강세인 때가 최근 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채권보다는 해외 채권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강달러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자가 한 1% 정도 더 많으니까. 달러가 강이다, 달러가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곧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왜 선호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고, 왜 그럼 또 해외 채권이냐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플러스 환차익, 이 두 가지 이유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채권만 꼭 좋았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외 채권형 펀드 최근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7월 12일 현재 이 자료를 만들었던 날 기준인데요.
7월 10일 현재 해외 채권형 펀드 최근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서 발췌해 온 겁니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상품 이름은 또 오해가 있을까봐 생략했고요. 이제 끝단위 그 상품명 펀드 이름의 뒷단위를 보면 다 채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년 수익률이 자 해외 채권형 펀드입니다. 1년 수익률이 다 10%가 넘습니다. 12점 또 이렇게 제일 지금 보는 화면에서 제일 낮은 수익률이 9.65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채권형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 이 상품들이 1년 수익률이 12%. 또 최근 3개월 수익률만 보더라도 6%. 그러니까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한 달 2%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누적 수익률들은 지금으로부터 7월 10일 기준 1년을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균을 내었기 때문에 어느 달에 수익률이 집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따지니까 1년 수익률이 10%가 넘더라.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꼭 해외 펀드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국내도 가져와 보면 18% 1년 있고 또 9% 7%. 아까 해외 채권형 펀드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덜 하죠. 수익률이. 제일 위에 보았던 이 18.26%는 어떤 상품이었냐면 같은 채권인데 채권형 펀드인데 여기 보면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그냥 2배 버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럴 때도 2배 손실이다.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큰 펀드가 레버리지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니까 오른쪽에 이제 펀드가 좋았으니까 2배. 그래서 18.26%가 나온 거고요.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정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1년 기준으로. 반대로 이제 앞서 보았지만 해외 채권형 펀드는 이 국내 채권형 펀드보다 한 2% 이상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최근 채권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 이렇게 10% 이상 수익률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이미 지금 금리가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이 미리 반영해서 시중금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볼 건데 채권 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오릅니다. 이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따가 조금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기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즉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험적 성격,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더군다나 이 경기 둔화가 만약에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길게 우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전 그때 이제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금리 둔화가 직접 이제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칠 때 뒤늦게 금리 인하를 했죠. 그 반성으로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기간은 훨씬 더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초장기물 국채 발행 사례, 자, 이것을 보면 채권에 대한 인기를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건데 2017년 6월달 재작년이죠. 아르헨티나에서 100년물 100년물 채권 실감 오나요? 100년물 채권 7.9% 금리로 발행했고요. 올해 6월달에 오스트리아에서 100년물 채권 1.2%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버블이 심한 나라.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100년물에 1.2%이 금리 수준입니다. 100년물의 액면 금리 1.2%
인데도 불구하고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장기간의 이 금리 경기, 이 경제에 대한 변동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한 100년 정도 1.2%연 꼬박꼬박 주는 것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가 최근 50년물 채권을 발행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6대 1입니다. 점점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이 장기 채권, 일종의 어떤 고정금리죠. 이 장기 채권 금리가 낮더라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이것이 바로 채권 수익률을 계속 이제 높여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채권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안정자산. 자, 자산에는 크게 안전자산이 있고요. 반대로 정반대로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뭐죠? 죽었다 깨나도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 우리 한국의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오히려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죠. 원금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한국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니까 안전자산 은행에 맡기면 최소 원금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이고, 이 안전자산의 정반대에 바로 위험자산이 있죠. 위험자산의 대표는 뭡니까? 바로 주식 또는 주식에 기반한 여러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가운데 안정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안전자산이라고 버블시대 투자전략 등등에서 표현을 했죠. 준안전자산, 이것이 곧 안정자산이다. 손해볼 수는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 손해가 크지 않고 또 어떤 그 구간이 지나면 또 원금 이상으로 회복되는 이 안정자산. 이 안정자산 중에 대표가 바로 채권이라는 거죠. 자,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계속 증가하니까 요즘도 뭐 계속 불안하죠. 증가하니까 이 안정자산, 자, 안전자산, 은행의 안전자산은 안전을 할 때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고 또 주식보다는 위험이 크게 덜한 이 안정자산으로서의 채권 또는 채권형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수요 증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장,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처럼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가격은 오르죠. 채권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1, 2, 3번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이 무조건 괜찮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아니고 안정자산이라고 또 준안전자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자, 이 채권이 그렇다면 돈이 되는 기본 논리는 무엇일까요? 회사채 기준입니다. 회사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우선은 표면금리가 있죠. 표면금리,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즉, 이 표면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권의 고정금리, 이 채권 소지자에게 매년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그 고정금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금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채권 수익률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표면금리가 아닙니다. 표면금리를 재차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 채권 수익률이 곧 자본 수익하고 연결됩니다. 자본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채권을 샀지만 팔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채권을 살 때는 1억짜리 채권을 1억에 안 살 수도 있다. 1억 1천만 원에 사갈 수도 있고 반대로 9천만 원에 내가 팔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차익이 자본 수익이다. 이것이 채권 수익이라고 관계있다. 매우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채권에 따라서는 전환 차익이라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CB인데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주식으로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이 채권이 바로 CB인데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이 또 값이 오르면
또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전환 차익이다. 네 번째는 환차익 해외 채권의 경우. 아까 이제 달러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는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죠. 일단 돈이 되는 기본 원리니까 환차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1980년부터 2005년 9월 말까지 25년 동안을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5년 동안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AA- 등급입니다. AA- 등급의 회사채 기준에 25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더니 연평균 13.6%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익률이죠.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9.2 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국 평균 상승률은 5.0. 또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만 비교해 보면 그 기간 25년 동안 연평균 8%를 얻었다고 하니까 같은 25년 동안 A2, AA- 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비교는 조금 균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채권은 AA- 딱 특정한 채권을 비교했는데 수익률은 예를 들면 코스피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까? 평균. 또 부동산 전국 또 얼마나 많은 또 지역별로 편차가 다릅니까? 또 서울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는 균형적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구나. 연평균 높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이죠. 안전과 안정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전은 죽었다 깨나도 원금 손해볼 이유가 없는, 안정은 손해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안정을 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조건 수익이 나지도 않고 무조건 안전하지도 않다. 이것이 또 채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기억들이 있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악몽, 돈 다 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일반적인 투자 적격 등급으로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트리플 B 이상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 이하 등급이 반드시 위험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등급을 가진 채권을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펀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금리 인상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자본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또 이따가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채권 수익률 하락, 금리 인하, 채권 수익률 상승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니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고, 또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앞서는 채권이 돈이 되는 이유에서 환차 이익을 이야기 드렸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면 달러 표시 채권에서 환차 손을 얻을 수 있죠. 또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 채권 또는 채권형 상품들은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를, 돈을 번 것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또 특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니까 이 자산가의 경우는 세금도 조심해야겠죠. 들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분도 좀 이 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상품이 어울릴까? 채권도 다양합니다. 직접 투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CB도 있고 또 심지어 신주가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부 채권도 있고 또 펀드도 있고 다양한데 나에게는 어떤 펀드가 어울릴까, 적합할까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진, 그분이 가진 저희 돈 파는 가게 입장에서 보면 고객분들의 전체적인 재정 형편 상태와 또 그분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야겠죠.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 하나 하고 계속 하면요. 최근에 돈 파는 가게에서 오픈한 만원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내 가정의 재정관리 스스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들을 조금 등록해 놓으시면 또 언제든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하시고 스스로 또 그게 쌍방향이니까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또 전화 상담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만원의 기적 관련 동영상 이따가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 그냥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은 표면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 채권 수익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신문이나 재테크에서 간혹 채권금리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표면금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표면금리가 아니라 이 경제신문이나 재테크 등등에서 말하는 채권금리는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채권 수익률이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재테크에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매년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10년 만기 국채 1억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이때 매년 10%를 지급한다고 표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면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죠? 표면 금리가 10%.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라고 하죠. 1억의 표면금리 10%라고 하는 것은 매년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채 10년 보유하면 자, 원금 1억이죠. 매년 1,000만 원씩 나오니까 10년 하면 다 더하면 결국 원금 플러스 이자 수익 2억 원이죠. 결과적으로 만기 수익률이 100%인 상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듭니다. 그런데요. 국채 1억 표면금리 10%를 내가 사서 1년 동안 1,000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문제는 1년 만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0년짜리입니다. 10년을 기다려야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10년짜리인데 1년 이자 받아먹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급히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죠. 자, 그렇다면 자 10년짜리 채권 국채를 사서 1년 만에 당장 그 1억 원을 바꿔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은 주식처럼 채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냥 만기까지 꾹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채권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1억 원에 내 채권 좀 사가세요. 즉 1억 원에 내 채권을 팔려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왜냐하면 그 1년 사이에 시중금리가 30%로 껑충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 채권을 1억 원에 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매년 10% 받는 국채, 내가 팔려고 하는 채권보다 30% 은행에만 맡겨두면 30% 이자를 받는데 왜 내 채권을 사겠습니까? 은행 예금이 더 좋죠.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얼마에 내 채권을 내어놓아야 채권 시장에 팔릴까요? 예를 들면 9천만 원? 자, 9천만 원에 내어놓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채권을 9천만 원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을 따져보아야 그게 괜찮아야 내 채권을 9천만 원에 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자, 채권 수익률은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매수 금액 분의 수익이다. 즉 수익을 매수 금액에 나누는 겁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인데 지금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내가 채권을 9천만 원에 이 채권을 샀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연이자 10% 있죠. 연이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채권을 1억짜리를 얼마에 샀나요? 9천만 원에 샀죠. 그래서 액면금액
1억, 그 다음에 매수 금액 9천. 자, 이것이 총수익이죠. 내가 실제 매수한 금액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어 볼게요. 자, 이 국채의 액면, 표면 이자는 1,000만 원이죠. 연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억 원짜리인데 나는 9천만 원에 샀죠. 그러니까 이자 1,000만 원, 그리고 내가 1억 원짜리를 9천만 원에 샀으니까 또 2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생기죠. 2천만 원 1년에 생겼습니다. 이제 생겼는데 이것을 9천만 원에 내가 매수했으니까 곧 9천만 원 분의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퍼센트를 따질 때 한 100%를 계산해 보면 22.2%의 채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죠? 자, 22.2%의 채권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은행에만 맡기면 30%다. 자, 9천만 원에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갸우뚱 안 사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다시 한 500만 원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8,500만 원에 한번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8,500만 원에 판다고 할 때 수익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년 이자 1,000만 원이죠. 10%니까. 그 다음에 1억 원짜리 채권을 8,500만 원에 샀어요. 1,500만 원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1년 따질 때 1,0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여기에 내가 8,500만 원에 샀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면 수익률은 29.4%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채권 수익률이라는 건데, 그러면 은행 이자가 30%도 이제 좀 갈등을 하죠. 그래, 은행보다는 정부 채권이 아무래도 안정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채권은 1억 원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8,500만 원에 팔릴 수 있겠죠. 자, 이론상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액면 금액과 매수 금액 1억 원짜리를 8,500원에 산 이 이익은 올해에 한정되는 겁니다. 내년 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실제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뭐 올 한 해 29.4% 수익률 괜찮네 라는 생각에 매수자는 비로소 거래를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을 원래 사서 1년 만에 되판 매도자의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동안의 수익과 또 이 채권을 매수했던 금액 등등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은 이자 수익이 있었고, 또 1억 원짜리를 실제 8,500원에 팔았던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면 1년 만에 이 매도자는 얼마의 손익이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자 벌었는데 1억짜리를 8,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500만 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렇죠? 자, 1억을 투자했는데 이 500만 원의 손해, 즉 마이너스 5%. 자, 이 채권을 원래 샀던, 지금 8,500만 원에 팔았던 매도자는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 5%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자, 이것을 리얼하게 이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내렸다면, 자, 이 경우는 금리가 크게 올랐던 경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본 거고, 반대로 그동안 금리가 내렸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사례 들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이것을 우리가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뭘까요?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콕 찍어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을 따지면, 첫째 이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은 마치 추나 추동과 같아서 침체, 회복, 화랑, 후퇴, 이것을 추나 추동, 사계절을 계속 되풀이하듯이 반복하는 것이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유리하다. 회복 국면에서는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또 하락 국면에서는 단기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후퇴에서는 단기채 모두 하락한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초로 한번 찾아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침체 국면이든 회복 국면이든 활황 국면이든 채권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또 경기 사이클의 후퇴 국면에서는 장단기채 모두 하락한다. 조금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채권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면에서 안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자, 이런 틀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고 또 이 침체 회복 하락 후퇴 이 국면에서의 장기채 또는 단기채 등등의 이런 수익률 차이는 매 국면마다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물가도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2018년도 미국이 그랬죠. 물가 오른다는 것을 미리 물가 인상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더니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졌죠. 어쨌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인상해서 물가 오름세를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가 생기고 금리 인상이 되면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제는 금리가 또 하락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 수익률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래서 물가도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지급 준비율은 항상 은행이 반드시 대출로 돈 다 풀지 말고 일정 비율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확보하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지급 준비율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 1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공급했는데 이 지급 준비율이 기존의 5%, 즉 500만 원에서 10%로 인상한다. 즉 1000만 원을 보유해라. 이 말은 그만큼 시중에 내보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이것을 이제 통화량 축소라고 하고 자, 이때 이제 통화량 축소로 이어지고 즉 준비율 인상 그 다음에 통화량 축소 이 국면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 또 반대로 준비율 인하 또 통화량 확대 이 국면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 자, 이 부분도 또 조금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경기 사이클 또 물가 지급 준비율 등등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많이 주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거죠. 채권의 투자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채권에 직접, 즉 국공채, 나라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주로 이제 증권시장, 증권회사 등등에서 살 수가 있고요. 회사채도 마찬가지. 이런 채권에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후순위채도 있고 코코본드도 있고 전환사채도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간접 투자도 있습니다. 일종의 펀드죠. 그래서 뭐 MMF, CMA, MMF, CMA는 잘 알죠? 증권회사에 그냥 우리가 은행의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MMF나 CMA는 그 돈을 그냥 두지 않고 은행 증권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 단기 채권으로 운용을 합니다. 일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채권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형 펀드 참 수많은 펀드가 있고 여기 또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또 각종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주식 일부, 채권 일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운용하는 펀드, 또 뭐 인컴 펀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도 이따가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직접 투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국공채, 그 다음에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게 있고, 또 후순위 채권은 회사가 파산을 하면,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을 하면 일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남아있는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죠.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바로 채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들이니까 일종의 파산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도 일반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자산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남는 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따라서 이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사신 분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샀던 거죠. 그만큼 또 이제 위험해졌던 거죠. 이게 후순위 채권이고, 코코본드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데 이게 채권이지만 자본 성질이 있어서 은행 파산 시 상한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코본드입니다. 이게 자본적 성격의 채권이죠. 대신에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습니다. 코코본드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금리가 좋았는데 요즘은 금리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코코본드 금리가.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고요. 자, 전환사채에 있습니다. 12.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들. 이것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잘 활용하면 자본 차익,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이 이제 비싸지면 또 전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습니다. BW. 자, 이것도 전환사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채권은 기본적으로 표면금리 이자는 받아 챙깁니다. 챙기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채권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는 조금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권리가 많은 대신에 뭐 이런 등등.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죠. 이런 후순위 채권, 뭐 코코본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채권을 사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 채권 간접 투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채권 간접 투자는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형 펀드, 일반 채권형 펀드가 있죠. 이것은 국내 펀드도 있고 해외 펀드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채권형 펀드. 두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 아까 제가 신용 등급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때 WB, 그죠? B 두 개 있는 플러스 등급 이상이 투자 적격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 채권들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하이힐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 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서 대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펀드가 바로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그 펀드에 많은 채권들을 편입했지 않습니까? 어떤 채권이 망한다, 즉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해도 다른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 전체적으로는 치명적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채권 간접 투자 펀드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인컴 펀드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합니다. 아까 이제 채권 직접 투자할 때 다양한 채권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펀드다. 예를 들면 뭐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라든지 후순위 채권, 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채권 등등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 펀드는. 따라서 이자를 누리고, 즉 표면이자, 그 다음에 자본 차익도 함께 누리는 것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인 펀드가 바로 인컴 펀드다. 자,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식과 채권을 믹스한 혼합한 각종 혼합형 펀드도 있습니다. 국내외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을 적정 비율로 분산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인 펀드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롱숏 펀드라든지 또 뭐 메자닌 펀드 이런 형태들이 주로 이제 혼합형 펀드의 큰 카테고리에 속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투자 기간별로 채권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별 예를 들면 한 1개월 이내 내가 단기로 맡기겠다 할 때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면서 단기로 맡기겠다 할 때는 뭐 MMF, 뭐 CMA 또 그다음에 뭐 RP 이런 채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1개월 이상 한 1년 미만 정도 조금 더 길게 맡길 수 있겠다 할 때는 뭐 RP라든지 CD라든지 증권사 특판 채권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특판으로 파는 채권, 회사채인데 주로 또 뭐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겠고 또 뭐 1년 이상 여유가 있다 할 때는 뭐 각종 국공채 보통 이제 국공채들은 장기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후순위 채권 또 각종 채권형 펀드 또 롱숏 뭐 메자닌 등의 또 이제 혼합형 펀드 이런 등등을 또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고 5년 이상이라 그러면 뭐 후순위 채권, 은행 코코 펀드, 또 뭐 CB 전환사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채권형 펀드, 롱숏 펀드, 메자닌 펀드, 장기 국공채 이런 등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올인하는 또 최근에 재테크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이 채권 또는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채권 수익률 부분 잘 이해하셔야겠고 오늘 이 방송은 계속 들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청취를 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채권 수익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상품들을 투자해야 할까? 자, 이것들은 다시 설명드렸지만 본인의 재정 형편, 상황과 또 본인의 이 재테크에 대한 경험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액기죠. 자신의 행편을 좀 등록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딱 클릭 한번 하면 내 재정이 이렇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이 채권, 오늘 채권을 이야기했지만 이 상품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쌍방향이니까 혹시 원하시면 돈파는 가게 저희를 통해서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많은 의 기적은 돈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오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돈파는 가게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에서 그냥 돈 파는 가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언제나 간단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이용해 주시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